이러한 인공지능의 역사를 따라가며 역전파, 강화학습,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발전해 왔는지 한 흐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로부터 있고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머신러닝이라는 큰 틀 속에서 역전파가 딥러닝의 실질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했고, 강화학습은 행동과 결정의 학습을 열었습니다. 이 축들이 모여 오늘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의 출발은 규칙 기반이었습니다. 사람이 규칙을 쓰고 기계는 그 규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규칙 기반에서 출발한 그 초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인공지능은 사람이 규칙을 써놓고 논리를 구성해서 문제를 풀었죠. 지식 베이스와 규칙이 늘어날수록 유지가 점차 어려워졌고, 현실 세계의 예외와 잡음 앞에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현실 세계는 예외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규칙은 끝없이 늘었고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만드는 대신에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머신러닝의 출발점입니다. 규칙 기반의 한계를 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데이터로부터 배움을 얻은 접근, 즉 머신 러닝인 것입니다. 모든 규칙을 사람이 쓰는 대신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자가 새로운 시대의 표어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프리 힌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힌턴은 신경망이 진짜로 배울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열쇠, 역전파를 밀고 나간 대표 연구자입니다. 그는 신경망의 할아버지로 불립니다. 뇌처럼 배우는 기계를 꿈꿨죠. 모두가 규칙 기반에 열광하던 시절, 힌턴은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무기의 첫 이름이 역전파였습니다. 실수, 오차를 거슬러 올라가 가중치를 똑똑하게 고치는 방법이었죠. 당시에는 느린 컴퓨터와 작은 데이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좋은 꿈이지만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힌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층을 깊게 쌓으면 표현력이 폭발한다는 신념으로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GPU와 빅데이터가 등장하자 이 신념은 현실이 됩니다.
이미지 혁명은 합성곱 신경망에서 터졌고 세상은 이게 진짜 되네 라고 놀랐습니다. 핵심 동력은 여전히 역전파였습니다. 깊은 신경망을 실제로 학습시키는 열쇠였죠. 딥러닝의 본질을 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특징을 설계하던 시대는 끝났다. 데이터가 표현을 스스로 배운다. 이 철학은 음성, 언어, 비전, 전 영역으로 퍼졌고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주의 메커니즘과 트랜스포머가 등장하면서 긴 문맥도 척척 다루는 거대 언어 모델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생성형 AI는 그 길 위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글, 그림, 코드까지 만들어내죠. 힌턴의 공헌은 이 표현학습, 패러다임을 과학과 산업의 중심에서 세운 데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안전을 강조합니다. 강력한 모델일수록 검증, 감독, 책임이 먼저다. 편향과 환각, 개인정보 문제를 그는 기술적, 사회적 과제로 함께 다룹니다. 현장에서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속도는 모델이, 기준과 책임은 사람이. 교육과 연구에서는 작게 시험, 근거 첨부, 재현성 기록을 루틴으로 만들라고 조언도 합니다. 힌턴이 남긴 질문도 분명합니다. 더 똑똑한 모델이 아니라 더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답의 실마리는 투명성, 데이터 거버넌스, 인간 승인, 그리고 지속적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힌턴은 딥러닝의 불씨를 지폈고 우리는 그 불을 등불로 삼아 안전하게 길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전파는 신경망의 출력 오차를 거꾸로 전파해서 가중치를 효율적으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 덕분에 얕은 모형의 한계를 넘어 여러 층을 쌓은 신경망이 현실적으로 학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1980년대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연산 능력과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잠재력은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러 머신러닝은 데이터에서의 모형의 매개분수를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접근을 정립합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같은 학습들이 이때 자리 잡습니다. 특히 역전파, 즉 오차를 거꾸로 전파해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다층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역전파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얕은 모델의 한계를 넘어 더 깊고 표현력이 큰 신경망을 실용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연산 능력과 데이터가 부족해서 성과의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계적 학습의 실용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서포트 백신 머신, 앙상블 기법, 음닉 마코프 모델, 엔그램 언어 모형 등 통계적 학습 방법이 산업 전반에 뿌리내립니다. 적은 데이터에서도 튼튼하게 작동하고 해석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 시기에는 데이터로 성능을 올린다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와 더 강한 연산, 더 깊은 신경망이 결합하면 새로운 도약이 올 것이라는 예감도 커졌습니다. 이 시기에 데이터 품질, 일반화, 과적합, 방지 같은 원칙이 표준화되며 훗날 딥러닝이 재도약할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의 재도약과 대전환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성숙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를 중심으로 한 연상 능력의 도약,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역전파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 혁신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쌓인 대규모 데이터, 그리고 역전파를 바탕으로 다듬어진 신경망 구조가 만나면서 시각, 음성, 언어 전반에서 성능이 큰 폭으로 도약했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은 이미지를, 순환과 주의 메커니즘은 음성과 언어를 끌어올렸고, 정교화와 드롭아웃 같은 학습 안정화 기법이 실전 적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표현 학습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특징을 설계했지만 이제는 모델이 데이터에서 표현을 스스로 배웁니다. 이 철학과 기술의 승리가 딥러닝 시대의 표식입니다. 사람이 특징을 설계하던 시대에서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표현을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점이죠. 인공지능 역사의 다섯 번째는 트랜스포머와 사전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어텐션을 중심으로 한 트랜스포머 구조가 등장하면서 긴 문맥을 병렬로 다루는 능력이 열리고 언어, 시각, 음성 전반이 재편됩니다.
사전학습과 미세 조정이라는 학습 전략이 표준이 되어 큰 말뭉치로 일반 능력을 먼저 익히고 소량의 태스크 데이터로 맞춤을 합니다. 그 결과 대규모 언어 모델이 요약, 번역, 질의응답, 코드 생성까지 범용 언어 모델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글, 그림, 소리, 영상, 표를 함께 다루는 멀티모달 모델이 확산되며 세계를 언어라는 공통 인터페이스로 통합해서 다루려는 흐름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의 재정렬입니다. 데미드 허사비드는 강화학습과 딥러닝을 결합해서 행동을 배우는 인공지능의 세 장을 연 인물입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을 극대화하도록 시행착오를 통해 전략을 익히는 학습입니다. 허사비드가 이끄는 연구는 시각과 언어 같은 입력의 표현을 딥러닝이 담당함. 언제 무엇을 할까라는 결정은 강화학습이 맞는 분업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환경을 오가며 전략을 다듬는 이 흐름은 게임, 로봇, 자율제어, 자원, 배치 등에서 새로운 성과를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는 인간 선호와 안전 기준을 반영하는 보상 학습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과 안전한 범위를 보상 모델에 녹여 인공지능의 응답과 행동을 사람 중심으로 조정하는 철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게임, 자율제어, 스케줄링, 로봇에서 시뮬레이션 환경과 결합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딥러닝과의 결합으로 시각과 언어 표현은 신경망이 담당하고 언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정책은 강화학습이 맞는 분업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 선호를 반영하는 보상학습이 도입되어 생성 모델의 응답을 사람의 안전 기준과 선호에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생성형 모델이 단지 만들어내는 능력을 넘어 적절히 응답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완성도 향상입니다. 이미지와 영상, 오디오 영역에서는 생성적 적대신경망, 변분 오토인코더, 확산 기반의 모델이 각기 다른 장점으로 사실적이고 다양한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언어와 코드, 지식 영역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풍부한 표현과 추론 패턴을 익히고 검색과 도구 호출을 결합해서 최신성과 보장성을 보완합니다. 멀티모달 언어 모델은 텍스트를 허브로 삼아 여러 감각 정보를 함께 이해하고 생성하며 도구, 검색,
시뮬레이터, 로봇과의 연동으로 생성, 검증, 수정, 실행의 고리를 짧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의 이 8번째는 오늘의 응용과 생태입니다. 문서와 대화 영역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한 대화형 조수가 기획, 보고, 요약, 문서, 분석, 코딩 보조를 담당합니다. 검색을 결합한 시스템은 인용과 근거를 붙여 사실성과 최신성을 강화합니다. 이미지와 영상에서는 프롬프트 기반 컨셉트 생성, 합성, 편집이 제작의 전단을 가속화합니다.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통역, 요약, 보정 같은 작업이 실시간화 됩니다. 산업에서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팜, 로봇 등과 결합해서 센서와 기록의 데이터를 설명 가능한 결정 문장으로 바꾸고 사람의 승인을 거쳐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의사결정 시간을 줄이고 안전을 담보합니다. 그럼 이제 관계의 큰 그림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에서 배우는 모든 학습의 큰 틀입니다. 딥러닝은 그 안에서 표현을 스스로 학습하는 신경망 기반 방법이며 역전파는 딥러닝을 실제로 학습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신호로 행동과 결정을 최적화하는 학습으로 딥러닝과 결합해서 에이전트가 환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듭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러한 학습 방법들 가운데 특히 생성 능력을 가진 모델군, 확산, 적대, 변분,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멀티모달, 검색, 도구, 강화학습과의 결합으로 만들기부터 실행까지 전체 고리를 단축합니다. 인공지능 역사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기반에서 출발해서 머신러닝으로 데이터가 말하게 만들고 역전파로 신경망 학습을 현실화했습니다. 딥러닝과 트랜스포머, 사전학습은 본명, 표현 능력을 열었고 강화학습은 행동과 선택의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축이 모여 오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화, 기기 내 학습, 멀티모달 에이전트가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더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과 연구에서도 문서와 코드, 시뮬레이션과 실행을 잇는 이 흐름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